자, 여러분들 오늘서부터는 그 고등학교 수학 하에 나오는 자,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들어보면은요, 함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우, 나는 함수만 나오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뭐 이런 학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 이 함수를 공부할 때,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 함수로 선생님하고 쭉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함수라는 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낼 수 있다면, 자, 선생님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정말 힘들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뭐 특별히 괜찮은데 라는 만약에 이런 인상이 든다면, 자, 여러분들은 함수를 특별히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 함수가 힘들다라는 것은 어떤 선입견이나 그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시간씩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특별히 뭐 그렇게 그 할만한데, 자,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정확하게 잡아내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함수가 아닐까 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이제 함수를 하면서요, 선생님이 아까 그 초반에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어딘지, 요거를 콕콕콕콕 여러분들이 집어내보면서요, 자, 그런 부분을 메꿔나간다면, 자, 함수 공부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은 함수에 대한 자신감이 그 아주 절정에 이를 거라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서부터 함수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 그 공부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대응이라는 겁니다, 대응.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왼쪽에요. 자, 왼쪽에 뭐를 쓰느냐면요. 자, 나라 이름을 씁니다. 자, 나라 이름을 쓰고, 자, 오른쪽에 수도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서울이 짝이 지어질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하면 어때요? 베이징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하면 워싱턴 이렇게, 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런 관계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짝을 짓는 거예요. 짝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자, 고급진 표현으로 그 표현을 한다면, 자, 두 집합 x와 y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합 속에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x집합에 있는 원소를 y집합에 있는 원소와 이렇게 짝을 지어줄 텐데요. 자, 이 짝을 지어주는 거,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대응. 자, 짝짓기가 대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집합이 그러면, 자, 왼쪽에 x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표현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대응을 어떻게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 자,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x집합에 x라는 원소가 있고요. 자, y라는 집합에 y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x집합에 있는 x가 이 그 대응은 짝짓기라고 했으니까요. 자, 짝짓기라고 했으니까 x집합에 x라는 원소는 우리가 y집합에 있는 y라는 원소에 자, 이렇게 자, 짝을 지어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우리가 이렇게 자,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x에서 y 쪽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자, 그 대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x에 y가 대응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 자,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조금 더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그 집합 속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자,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자, 이렇게 자,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괜찮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선생님이 예상할 때는 못 찾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함수가 어려우냐?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왜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도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고민을 확 풀어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자, 함수에 대한 여행을,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하지 않고요. 자, 대응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 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그 집합에 있는 원소를 오른쪽에 있는 자, 또 다른 원소에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 자, 그거를 보고 우리가 대응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함수란 도대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함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큰 대응이라는 그 틀 속에 들어있는 일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요, 자, 함수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함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X라는 집합에요. 자, X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 원소들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에 자, 원소들이 쭉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X집합에 있는 자 모든 자 원소가 그러니까 모든 원소라고 했습니다. 하나 빠지면 안 돼요. 하나 빠지면 안 되고요.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집합에 있는 원소와 어떻게 연결될 때 오직 하나씩 연결이 될 때, 자 오직 하나씩 연결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핵심이 되는 선생님의 단어를 여기 써놨습니다. 자, 함수가 되려면요,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Y집합에 있는 원소 오직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함수는요, 자, 영어의 약자인 펑션의 약자인, 자, F를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함수인 경우와 함수가 아닌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집합에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집합에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함수는요, 모든 X가 Y집합에 있는 원소와 오직 하나씩 연결이 될 때 함수라고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이 A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2가 B로 연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그 관계식은요, 자,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함수가 될 수 없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X가 그 Y집합에 있는 원소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자, 3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짝을 찾지 못하고 외롭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요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X집합에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집합에,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이 어디로 가느냐면 A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가 어디로 가냐면 B로 갑니다. 자, 그런데 3이 오른쪽을 딱 보니까, 이거, 3 입장에 생각했을 때 내가 C를 선택을 하면 D가 외로울 것 같아. 너도 나하고 연결되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 함수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원소가 연결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오른쪽에 있는 Y집합의 원소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3이 몇 개하고 연결이 돼 있죠? 2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함수가 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쪽에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A, B, C, D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런데요. 자, 1이 A를 선택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2도, 나도 A를 선택해야지. 자, 그 다음에, 자, 3도 누구를 선택했냐면 A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거는 함수가 될 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조건에 위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소가 1, 2, 3이 다 선택을 했어요. 그죠? 뭐 하나 빠진 애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3처럼 선택 안 한 애가 없어요. 다 선택했습니다. 자,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씩. 자, 1이 몇 개를 선택했나 보세요. 자, A 하나만 선택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E 몇 개 선택했죠? A 하나만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도 어때요? A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씩만 선택한 거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자, 함수가 될 수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지금 대응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일부인 자,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와 될 수 없는 경우, 자,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 강조를 드리면요. 자, 함수라는 것은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집합.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말고요. 모든 원소가 Y집합에 있는 원소와 어떻게 하나씩만 연결이 되면은 자, 그걸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X가 선택하는 그 Y 값은요. 자기들끼리 각각 한 개씩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 대상이 똑같은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함수 자, 정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x라는 집합에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를 지금 자,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x집합의 원소들, 자, 1, 2, 3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y집합에 있는 원소 자, a, b, c, d를 자,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함수에서는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그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함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함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괜찮죠?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시면요. 자, 함수값과 치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수값과 치역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X 집합이 있고요. 자, 이렇게 Y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Y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 집합에 X라는, 스몰 X라는 원소가 있고요. 자, Y 집합에 스몰 Y라는 자,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X 집합에 있는 X를 Y 집합에 있는 그 Y 원소와 이렇게 짝을 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X에서 Y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는요, 자, F 땡땡 X에서 Y로 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원소를 가지고 함수를 그러면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X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를 이 함수에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함수에 대입을 시켜줍니다. X를 함수에 대입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이 바로 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그 식 Y는 fx. 그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X집합에 있는 X를 함수에 대입을 하면 그때 그 대응되는 값이 있는데 그 대응되는 값을 Y라고 하기 때문에 Y는 fx라는 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Y는 fx. 절대 낯설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아셨죠? 요거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여러분들 x를 갖다가 이 함수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얻어지는 fx를 우리가 자, y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y나 또는 fx 다 똑같은 말이죠. y와 fx는 똑같은 말인데 이때 이 y 값이나 fx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x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값,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 값. 아셨죠? 함수 값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치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 하나의 그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자, 1은 A로 갔고요. 자, 2도 A로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3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 C로 갔어요. 자, 이거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분석해드릴까요? 자, 일단은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자, 1은 A 하나만 선택했고요. 자, 2도 A 하나만 선택했고요. 3도 C 하나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됩니다. 모든 X가 오직 하나씩 선택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 치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뭐를 배웠었느냐면요. 여러분들 정의역을 배웠었습니다. 자, 정의역은 자, 뭐라고 합니까? X집합에 있는 원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공역은 뭐라고 했죠? 공역은 Y집합에 있는 원소를 공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X집합에 있는 원소들과 연결된 얘들이 있어요. 얘들. 자, 얘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서 배웠죠?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 1의 함수값은 A고요. 자, 2의 함수값도 A고요. 자, 3의 함수값은 C예요. 그러면 특별히 얘들만 모아서 A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치역. 자, 여러분들 정의역, 공역, 치역.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자,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서로 같은 함수가 뭐냐? 자, 여러분들 F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F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또 함수가 더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자, G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파벳 순서상으로 봤을 때 H가 나올 차례죠? 자, 그래서 H 함수라고 합니다. F, G, H 이런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갖다가 함수 F에 대입했을 때와 그 다음에 함수 G에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값이 똑같을 때 두 함수는 같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필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X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이에요. 자, 0, 1. 그리고 Y집합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실수 전체 집합으로 그냥 해버립시다. 자, 그러면은요. fx는 x와 자, gx는 x의 세제곱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 자,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오, 많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의역이 만약에 이렇게 특별하게 주어진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이게 f 함수라면 어떨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을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자, 이 G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자, X, 그 다음에 이쪽에 Y, 자, 이제 G함수예요. G함수.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0, 1,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자,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0 넣으면 어때요? 자, 0을 넣으면 0의 세제곱은 또 0이죠? 자,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1의 세제곱 또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위쪽에 있는 F함수와 G함수가 어떻습니까? 정의역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값, 치역이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비록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렇게 주어진 X집합의 원소들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함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함수의 뜻과 그 함수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설명할 그런 내용들은요,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작은 기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함수에 대한 좋은 인상들을 하나씩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